네, 더블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현수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증권 업종 담당하고 계시죠? 네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신고가 랠리가 계속 이어졌었는데 요즘 조금 숨을 고르는 모습이에요. 네. 이게 단순한 조정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우선 저희가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차트를 보시면 네. 저희 섹터별 누적 수익률을 지금 작년이랑 올해 연초 대비 비교해 봤는데요. 네. 작년에도 이제 반도체 다음으로 제일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도체 업종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초 대비 약 93% 상승하면서 코스피 수익률을 거의 40% 가까이 상회한 상황이고요. 2월만 해도 지금 코스피가 20% 정도 상승을 했는데 KRX 증권 지수는 약 45%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저는 단기적으로 정책 기대감이 너무 빠르게 반영됐다고 보고 있어서 사실 지금 같은 조정은 좀 어느 정도 필요했던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건강한 조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가파르게 달려왔으니까 살짝 네. 이벤트 이후에 조금 주가 측면에서는 보합세 아니면 숨고르기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인데 증권이 도대체 주도주의 범주 그러니까 반도체 이후에 넥스트 주도주로서 거론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선 저는 세미나 할 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반도체가 좋고 전기전자가 좋으면 증권도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저희 앞서 이제 말씀 주셨지만 지금 코스피의 연간 영업이익이 588조 원 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네. 전년 대비 95% 증가하는 수준이고요. 주요 글로벌 국가 증시를 대비해서 봤었을 때도 지금 역대급 성장세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약 전년 대비 17%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만큼 이익이 잘 나오는 지금 증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코스피의 12 months forward PER은 10배 수준입니다. PBR은 1.7배 수준으로 지금 중국 증시보다도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황이라서 저는 증시의 멀티플 리레이팅 여전히 높다고 보고 있고 증시가 이렇게 우상향하는 구간에서는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기대 수익률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금 유입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리지 부문을 시작으로 수수료 수익의 성장과 투자 평가 이익에 대한 성장을 모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그 말을 쭉 들어보면 결국 장이 좋으니까 브로커리지 네. 수수료가 이전보다 돈을 많이 벌 거다. 그거는 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증권주를 볼 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보통 반도체나 다른 것들은 네. 뭐 시가총액 가장 큰 대장주를 사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증권주는 왜 좋습니까라고 했을 때 결국 뭐 주가는 기울기 함수니까 그 베타 기울기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러면 SK증권처럼 오늘 뭐 한 14% 상승하고 있는데 그렇게 작은 종목을 사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부동의 미래에셋 같은 큰 이런 증권사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우선 SK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사주가 보통주 기준으로 약 12% 정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기업 가치를 산출할 때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이 그러니까 자사주를 제외한 유통 주식수를 기준으로 기업 가치를 산출하기 때문에 지금 같이 자사주를 소각을 한다고 해서 사실상 주당 지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도 미치는 영향은 없고 오히려 이제 멀티플에 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고 봤었을 때 기업의 이익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좀 대형 증권사 위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익 성장을 기반으로 또 주주 환원도 같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모두 고려해서 저는 중소형사보다는 대형 증권사를 좀 더 편안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형 증권사가 순익 1조 클럽에 입성한 증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최근에. 네. 근데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사이클 효과인가요? 아니면 업종 체질이 구조적으로 개선된 결과인 건가요? 우선 뭐 증권사의 체질도 어느 정도 개선된 영향이 있습니다. 그동안 운용을 통해서 운용 전략이나 이제 어느 정도의 운용 역량이 전 올라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같은 장에서는 사실 이제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사이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고 이제 그 이유는 증권사의 실적은 결국에는 이제 증시에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이제 탑라인을 순영업수익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왼쪽 차트를 보시면 커버리지 증권사의 순영업수익의 그 사업 부문별 브레이크다운이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25년을 보시면 브로커리지 비중이 약 26% 수준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대금이 약 27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65조 원까지 지금 2배 넘게 올라온 상황이고. 벌써 2월인데. 그쵸.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연간 추정치를 61조 원으로 잡아놨는데 그렇게 잡았을 경우 저희 커버리지 증권사의 그 브로커리지 비중이 거의 40% 수준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로커리지랑 WM 기반으로 실적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제 브로커리지 수수료 손익을 비교를 해봤는데 지금 최소 40% 이상의 성장세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선 직관적으로는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네. 저희가 추정치에는 아직 숫자를 반영하지 못하지만 주식 관련 익스포저가 있는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운용 손익에서 이제 업사이드가 또 추가적으로 있어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매우 좋습니다. 지금 커버하고 계신 증권사가 표에 나와 있는 5개 증권사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근데 사실 네. 그 반도체와 달리 국내 증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시가 호조인 상황에서는 모두가 같이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연간 추정치를 봤었을 때 대부분 다 1.3조 원을 넘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증권주는 거의 다 편하게 가져가도 된다. 무조건 지금보다는 수익률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자의 성향을 고려해서 말씀드리면 크게 주주환원이랑 이제 실적 성장을 기준으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주환원을 놓고 봤었을 때 매력도가 제일 높은 증권사는 잘 아시겠지만 NH투자증권이랑 삼성증권이 네. 있습니다.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연결 기준 배당 성향이 최소 40% 이상 계속 나온 기업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는 연결 기준 43%로 추정을 하고 있어서 DPS는 전년 대비 20% 성장할 수 있어서 배당이랑 실적 성장 둘 다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DPS가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수적으로 이제 배당 성향이 2025년 수준 유지된다고 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PS가 전년 대비 30%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지금 NH가 4% 초반, 삼성증권이 4% 후반 정도 나오고 있어서 배당 투자자분들은 이제 해당 종목들을 관심 있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실적 성장 측면에서는 이제 한국금융지주와 키움증권이랑 미래에셋증권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미래에셋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이 2.5배를 넘기는 상황이라 이미 글로벌 투자은행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서 여기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한국금융지주랑 키움증권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네.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이제 연간 스페이스X라는 투자 없이도 사실 연간 네. 2조 원 순이익을 달성했고 올해도 최소 2조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년 대비 순이익이 20%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 두 회사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부문에 있어서 역량이 매우 좋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실적 추정치에는 반영하지 못하지만 올해도 아마 지난해처럼 계속 매 분기마다 트레이딩 부문 쪽에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현수 연구원이 사실 방송이 되게 이례적인 이벤트라서 많이 긴장했다라는 댓글도 많은데 원래 네. 사석에서 엄청 편하잖아요. 네, 제가 오늘 첫 방송이라 좀 긴장을 많이 했습니다. 긴장하셨어요? 저는 긴장한 티가 네. 거의 안 나는데. 아니 원래 저런 분이 저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원래 좀 활기찬데. 근데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자, 네. 사람들이 증권주 그러면 많이 올랐기 때문에 ETF를 산다라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에서 헛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하셨던 뭐 미래, NH, 키움, 삼성, 한투까지 각각의 비중을 그냥 러프하게 브로커리지는 어디가 가장 많고 뭐 이자 수익은 어디가 가장 많고 뭐 또 다른 IB 사업은 어디가 많고 왜냐하면 그런 걸 크게 알아야지 브로커리지가 떴으면 그래도 이게 좀 좋겠다 아니면 또 좀 상업적인 다른 것들이 비즈니스가 터지면 이게 좀 좋겠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큰 기준을 한번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브로커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삼성증권이랑 키움증권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이렇게 세 개를 추천드릴 수 있고요. 네. IB를 잘하는 하우스는 아무래도 한국금융지주랑 NH투자증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냥 증시가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 아까 키움하고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좋은 삼성과 미래에셋이요. 미래, 키움, 삼성이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가장 절대적으로 그 비즈니스 중에 크군요. 네, 저 매출액 대비 비중으로 봤었을 때는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리지랑 WM이 거의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이제 뭐 매력도가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다 수혜를 똑같이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네. 이제 증권주는 실적 성장이 아니라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서 멀티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증권주는 계속 사 모으면 되는 건가요? 비중 확대하면 네, 되는 저는 건가요? 계속 스트롱 바이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음.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밸류에이션을 따라가는 영향이 큽니다. 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따라간다. 그 말은 네. 그냥 시장과 그러니까 코스피와 거의 연동돼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PER을 산정할 때 시장 대비로 비교해서 산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PBR로 봤었을 때 지금 6천일 경우에 PBR이 1.8배 정도 나오는데 지금 이제 7천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네. 7천을 가정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PBR이 2.1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증권업종 멀티플을 산정할 때 PBR 1.8배는 이제 적용해도 된다. 더 이상 한 배 수준이 비싼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이랑 NH투자증권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 멀티플이 1.1배에서 1.3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전히 상승 여력 충분히 높고요. 그런데 뭐 맞는 말씀인데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을 끊어서 그렇지만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금 6,200포인트를 돌파했거든요. 네. 근데 편다상 아나운서 지금 삼성전자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삼성전자 지금 6.63% 오르고 있네요. 와. 고현수연구원 지금 시가총액 1등 기업이 네. 6% 이상 오르고 있는데 그러면 네. 투자자 입장에서 물론 증권을 좋아하고 증권을 꼭 사야 된다는 사람은 사겠지만 모든 게 다 상대적이잖아요. 네. 아니 삼성전자가 6% 이상 오르는데 증권을 굳이 사야 되나요? 증권 사야죠. 그래요?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 차원에서도 담아가야 되고 증권주는 사실 실적 성장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도 지금 기대를 할 수 있고 기업들도 이제 배당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도 순차적으로 계속해 나갈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 충분히 가져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세를 분출한다 하더라도 꼭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 증권은 꼭 가져갔으면 좋겠다. 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요. 뭐 맞는 말씀이지 하죠. 근데 이제 이상적으로는 그런데 그냥 전자닉스만 작년부터 쭉 갖고 있어도 한 4배, 3배 정도 퍼포먼스가 나는데 증권을 아직까지 왜냐면 해외 증권사랑 국내 증권사랑 바라보는 관점과 밸류에이션이 완전 다르잖아요. 근데 사실 증시가 지금 어쨌든 꺾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변동성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변동성이 확대될수록 거래대금은 또 계속 유지되거나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 측면에서는 올해까지는 계속 증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내년은요? 내년도 증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네. 예리하시네요. 네, 저는 나오는 애널리스트 분들 보고서를 지난 한 달 거 다 읽고요. 근데 최근 톤이 네. 사실 연말에 연초가 좀 더 뜨거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저께 상법 개정 이슈가 이제 사실 뭐 끝났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개정하겠죠. 그런데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오늘은 뭐 6,200포인트 오르고 삼성전자 6% 올랐으니까 다른 이슈는 다 묻힐 겁니다. 왜냐면 대장주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다른 거는 다 수미 아래로 내려가죠. 하지만 이럴 때 수미 아래에서 움직이는 기사들이 되게 중요한데 증권을 좀 달리 봐야 된다는 시각이 지난주부터 좀 있거든요. 왜냐면 많이 비싸졌다. 그리고 모멘텀이 끝났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쉬어간다는 건데 한 번 쉬는 게 요즘에는 영원히 쉴 수 있는 장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반도체가 오르는 구간에서는 증권주도 좀 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수급 쏠림 현상 때문인데 근데 이제 반도체가 또 쉬어갈 때는 금융주로의 수급이 또 쏠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라도 저는 증권주는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증권주는 반도체주에 비해서는 방어주 성격을 많이 띠죠. 요새는 방어주 성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연초 대비 90%가 상승했기 많이 때문에. 상승해서. 네. 그러니까 최고의 방어는 공격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증권주 그런 타이틀이 많더라고요. 방어는 더 이상 공격의 또 다른 이름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자, 그럼 전반적으로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장 뜨겁습니다. 뜨거운 장에서 증권주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증권주도
지수가 오르면 꼭 가져가야 된다. 이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지수를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가 오늘 많이 올랐지만 그래도 한 45% 올랐잖아요. 연초 대비. 증권도 거기에 대해서 훨씬 더 수익률이 많고 그러면 지수를 더 아웃퍼폼할 거다 이렇게 계속 보십니까? 오늘 한 해 동안? 우선 저희 커버리지 증권사 기준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년 대비 최소 순이익 기준으로 30% 이상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증시 상단이 열려 있는 만큼 증권주의 멀티플 상단도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여전히 1배 초반인 저평가된 저 PBR 주의 증권주가 많기 때문에 계속 분위기는 좋고 상승 여력도 아직은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요. 코스피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브로커리지 오케이 뭐 증권주 그럴 수 있다. 근데 코스닥하고는 관계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코스닥도 결국에는 이제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지니까요. 뭐 코스피가 좋던 코스닥이 좋던 네. 네, 증권사 수수료 수익 입장에서는 좋고요. 네. 네. 그러니까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우리가 요즘에 왜냐하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워낙 방향성이 다르니까 네. 혹시 뭐 코스피가 올라야지 더 좋은 건지 코스닥이 올라가야지 더 좋은 건지 그런 걸 차치하더라도 네. 그냥 똑같다 무차별하다 이게 이제 증권사별로 좀 고객 성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제가 물어본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네. 지금 코스피만 오르잖아요. 네. 그런데 각각 5개 커버리지 증권사 중에 브로커리지도 다를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어디는 개인 고객이 많고 어디는 네. 기관 고객이 많고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디테일한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대부분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긴 한데 그 키움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의 그 매매 성향이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좀 더 코스닥을 매매하는 경향이 높고 지금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스피 위주 즉 대형주 위주의 장세가 펼쳐져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마켓 쉐어가 좀 20%에서 18% 수준으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보였지만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으로의 수급이 좀 쏠린다면 코스닥으로의 분위기가 좀 더 좋아진다면 이제 키움 같은 경우에는 마켓 쉐어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스닥 그러면 키움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하나 여쭤볼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지난 2, 3년 동안 대부분 한국 사람들의 포트폴리오에 미국 주식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증권사 중에 미국 비중이 컸던 증권사는 또 어디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미장에서 국장으로의 큰 머니무브 얘기를 하니까. 네, 사실 그 부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화면에 나온 차트를 보시면 사실 지난 12월부터 이제 RI 제도가 신설되고 투자자들의 자금이 해외에서 국내로 옮겨가면서 해외 주식 수수료 수익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외 주식 수수료율이 사실 국내 대비 2배 정도 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수수료 수익 측면에서는 해외 주식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2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여전히 2025년의 월 평균 수준인 550억 달러 정도로 지금 근접하고 있어서 지금 해외 주식 분위기도 매우 좋고 국내 주식으로도 지금 ETF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서 네, 분위기는 그냥 전반적으로 좋고 해외 주식의 순매수 대금을 보더라도 지금 2025년 7월 이후부터 계속 순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 테슬라, 마이크론 이런 AI와 반도체 위주로 순매수세가 미국 증시가 또 조정을 받을 때마다 나타나고 있어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브로커리지를 투자 포인트로 삼아도 된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주식 그러면 대부분 90% 이상 미국이죠? 네, 95% 이상 95%? 미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증권업종 고현수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3부 시작할 때 음. 여기 활짝 웃고 계신 이 백인재 부센터장님의 그러니까요. 세미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2부 더블쿨에 나오는 PB분들이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 타자는 바로 네. 백인재 부센터장님이고요. 다음 주 3월 4일 수요일 3시에 저희 여의도 하나증권 본사죠. 네, 영업부 금융센터에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의도 이정재라고 불리는 네. 우리 백인재 부센터장을 오셔가지고 실물 한번, 어떤지. 네, 보시죠. 네. 신청 어떻게 하죠? 네, 신청은 빈센터 아시나요? 네, 어떻게 링크가 하는지? 뭐 하단에 있겠죠? 실시간 네. 댓글 링크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더블 밸류업은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